AI 자율제조에 대해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엣지 플랫폼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율제조를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들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되고 그 빅데이터화 시켜야 되고 그 빅데이터 된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센서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엣지죠. 그래서 그 엣지 관련된 그 제품들이 얼마만큼 발전되어 왔고 또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드링크는 대만에서 이제 설립된 회사입니다. 1995년에 설립이 돼서 2002년에 이제 대만 타이엑스에 그 상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 엣지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엣지는 대부분 다 CPU 파워를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예전에는 X86계열만 공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AI 시대가 오고 NPU, GPU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클라우드랄지 뭐 보안 문제랄지 이런 이제 협력사들이 이제 많이 필요해서 저희 이제 아주 그 파트너 스트레이트한 파트너들을 통해서 저희 제품의 완성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엣지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기 아주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있는데 사용 빈도에 맞게 혹은 사용의 목적에 맞게 작은 사이즈부터 혹은 파워가 필요한 것은 뭐 하이 파워가 또 혹은 이제 로우 파워가 혹은 모빌리티가 필요한 것은 로우 파워, 모빌리티에 필요한 이제 제품들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보안 문제들, 클라우드 시대가 왔기 때문에 클라우드하고 엣지하고의 통신과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안 프로그램들, 또 네트워크 제품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생소하시겠지만은 이제 게이밍 제품들에도 이제 AI가 적용된 엣지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SI나 데벨로퍼 분들이 효과적으로 AI를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GPU 혹은 뭐 NPU들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뭐 AI 엔비디아에서만 나오는 GPU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NPU 계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텔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미디어텍에서 나오고 퀄컴에서도 최근 AI 그 GPU 계열 그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성능으로 따지자면 뭐 40탑스 이하부터 미디움 AI 100에서 275, 그다음에 헤비 AI 같은 건 300탑스 정도 이상 되는 제품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AI 기능만 하는 거를 이제 제조 현장에서는 원치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게이트웨이라는 그 용어로 많이 불렸죠. 내가 쓰는 머신이나 내가 프로세스 중에 어떻게 그 데이터들을 보고 모니터링하고 제어를 할 것인가 해서 게이트웨이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웨이 역할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머신을 돌리면서 혹은 내가 비전을 감시를 하면서 IoT 게이트웨이 기능까지 하면 좋겠다. 라는 이제 욕구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장비 회사들부터 뭐 혹은 이제 ERP나 MES를 꾸며주는 그런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컴퓨팅 플러스 GPU 이제 개념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Lightweight AI에는 이제 NXP, 하일로, 퀄컴, 미디어텍에서 나오는 이제 칩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디움 AI는 인텔이나 엔비디아, 아직까지 헤비 AI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유일하죠. 이런 그 GPU나 NPU를 복합을 해서 그 하드웨어를 플랫폼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는 딱 게이트웨이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AI만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엣지단에서 엣지 AI를 통해서 데이터 스트리밍을 좀 줄이고 또 타임 크리티컬,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내용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컴퓨팅에 플러스 NPU나 플러스 GPU 플러스 AI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플랫폼이 필요하시겠죠. 아까 처음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박스 PC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마더보드류, 그다음 그보다 작은 스몰 박스 PC나 스몰 폼 팩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제 가속기, GPU 가속기 이제 폼 팩터가 있는 거죠. PCI 카드 형태에 있는 거, MXM 카드, 그다음에 이제 모듈 형태의 NPU 제품들을 혼합해서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퍼즐처럼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선택권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딥러닝 가속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D랩입니다. 그 D랩은 저희 회사 제품 이름이고, 엔비디아 베이스의 D랩 제품이 있고, 인텔 베이스의 D랩 제품들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뭐 아시다시피 뭐 오린 계열의 제품들을 이제 모두 저희가 만들고 있고, 인텔은 인텔 자체에 이제 CPU를 돌리면서 저 안에 이제 GPU 카드를 꽂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보신 뭐 팩카드를 꽂을 수도 있고, MXM 카드를 꽂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M.2 형태의 카드를 이제 넣어서 기존 PC에다가 AI 가속 기능을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제품은 이제 그 반도체 라인이랄지 디스플레이나 그 EV 배터리 공정 같은 경우에 공정별로 이걸 놔서 그 머신이나 공정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엣지 AI를 통해서 감시하거나 또 혹은 그 데이터들은 이제 MES나 ERP 또 이제 ECS 쪽으로 보내주면서 그 오퍼레이션을 이제 원활하게 도와주는 거죠. 이런 제품들은 실제로 많은 이제 라인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린 계열 이제 제품들인데요. 이렇게 가볍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RPX 제품하고 D랩 212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D랩 412 제품 조금 더 크고 이 제품들은 단순히 AI 가속 기능뿐만이 아니라 로보틱스에도 이제 많이 적용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엔비디아에 맞춰서 그 로드맵에 맞춰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스 큐브라는 제품인데 이건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로보트 혹은 AMR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새는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죠. 오토노머스 모빌리티에 이제 실제 적용된 제품인데 일단 먼저 이제 ROS2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는 이유는 플립 매니지먼트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뭐 라이다나 뭐 이제 카메라 GMSL2 카메라랄지 여러 가지 카메라가 라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비전 센서, 센서 퓨전하고 싱크로나이즈를 맞춰주기를 위해서 이제 준비된 제품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BSP들을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굉장히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상당히 견고하게 생겼죠. 그래서 핀 타입 히싱크를 통해서 발열을 하고, 그다음에 잠금형 USB 포트를 통해서 이제 카메라 안정화를 갖다 줍니다. 이런 제품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신 로보틱스 쪽이나 오토노머스 모빌리티 쪽에 이제 적용하시면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내용들은 그 정리해 놓은 건데요. 아까 프레임 동기화랄지 카메라하고 라이다 센서 지원이니까 센서 퓨전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나 라이다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드라이브들을 이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정도를 하고 있는데 뭐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제 라이다 카메라 벤더들이 있으면 이제 드라이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기존의 컨벤셔널한 업체에서 이제 쓰시는 마더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인텔이 CPU 마이그레이션 할 때마다 맞춰서 이제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그다음에 스몰 폼 팩터 제품들도 나와서 이제 3.5인치짜리 보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하드웨어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UI나 중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걸 SDK를 형태로 이제 제공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EVA입니다. EVA는 이제 저희가 엣지 비전 애널리틱스라는 그 내용인데 저희가 개발한 SDK입니다. 이거를 저희 이제 비전 제품들에 올려놓고 그 이미지 캡처링이랄지 이미지 인피어런싱이나 프리 프로세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다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클라우드 환경이 이게 이루어져야지 IoT가 완성이 되는데 클라우드하고 그다음에 엣지 간의 보안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 이 엣지 제품에 대한 컨트롤이나 모니터링 왜냐하면 이제 하드웨어 자체의 헬스 모니터링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엣지가 고장나 버리면 이제 올스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헬스 모니터링이나 혹은 내가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든가 혹은 내가 뭐 스크립트나 패키지를 한 번에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혹은 리저널하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뭐 모델별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제 컨트롤 센터랄지 뭐 ECS나 그 서버를 통해서 각 개별 제품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제품 업그레이드, 그 펌웨어나 바이오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준비해 놓은 제품들이죠. 실제로 이제 그 AI 파이프라인 스튜디오라서 그 UI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ROI는 그 ROI가 아니라 Region of Interest라서 내가 보고 싶은 지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는 컨트롤 센터에서 내가 이런 지역을 보고 싶다. 혹은 이 A 카메라는 어딜 보고 B 카메라는 어딜 보고 또 어떤 비전 데이터를 내가 보고 싶다 할 때 이제 설정할 수 있는 UI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개발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실제 이제 저희 에이드링크 공장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보시면 작업자가 있고, 렉이 있고, 여기 이제 작업 내용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안전 펜스들과 이 사람이 지금 그 잘 움직이고 있는지, 혹은 안전 장구를 잘 갖추고 있는지를 이제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기존 그 프로세스대로 네온 카메라라는 그 제품을 통해서 이미지를 캡처하고 포매팅하고 그다음에 AI 인피니언싱을 한 다음에 액션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안타깝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 그 노동자 근로자들이 사망하시는 혹은 다치시는 사고가 많은데 이게 이제 그 입법이 되면서부터 이제 중대재해법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그 안전 감시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실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엣지고입니다. 엣지고도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SDK인데, EB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 조금 좀 다르긴 해요. 저희가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이 SDK가 이제 제공을 합니다. 물론 저희 하드웨어도 이걸 돌리기 위한 준비가 돼 있죠. 엣지 외에도 이제 아까 보시면 EB 계열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이제 센서들을 통해서 혹은 뭐 액추에이터나 여러 가지 카메라나 이런 걸 통해서 데려오는 데이터들. 그건 여러 이제 플랫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무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 스테이터스를 모니터링 한다든가, 그 다음에 리얼타임 노티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템퍼레처가 뭐 마이너스 20도에서 뭐 플러스 45도 센서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차범위가 생긴다. 그럼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나갑니다. 관리자한테 나간다든지, 뭐 혹은 이제 그 매니지먼트 센터에 나간다든지 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뭐 어떤 룰을 정해 놓는다고 하면 어떤 범위 내에 오차가 생기면 스톱을 시켜라 라고 이제 그 룰 베이스로 그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원하는 혹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스크립트나 우리가 모델링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혹은 이 모델링을 내가 여기다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그 다운을 통해서 그 스크립트 적용이나 패키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엣지 시큐리티죠. 뭐 그럴 경우가 이제 별로 없는데 유럽이나 이제 몇 그 지역에는 굉장히 그 시큐리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제밍을 한다든가 와이파이를 들어가서 해킹을 해서 공장을 흐트러 놓으면 그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프라이빗 라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P5G나 PLT. 저희는 이제 와이파이 많이 사용하시죠, 아직도. 근데 이제 지금 P5G가 상당히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빌리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모빌리티가 거의 없었는데 기계들이 묶여 있잖아요. OHT를 통해서 한다든가 AGB를 통해서 하니까 와이파이로 다 커버가 됐는데 지금 모빌리티가 있어서 이제 P5G 가죠. 그런 환경에 있어서 내가 엣지를 뭐 혹은 AMR이라고 치면 그걸 누군가 들고 가버린다. 라고 하면 이 엣지에 대한 이제 신뢰성이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클라우드하고 엣지하고 상호 보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뭐 저희 하드웨어 제품 일단 TPM이 들어가 있고 그런 관련된 엣지 시큐리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 아까 이제 보셨던 어,
이런 것처럼 혹은 이런 내용처럼 대시보드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업 환경에 맞게, 요구에 맞게 UI를 혹은 GX를 이제 개선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슈퍼캣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모션 컨트롤러예요. 소프트웨어 이더캣입니다. 이거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A라는 회사에 그 라인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를 하고 있는데, 그 모션 기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션 기계들이 이더캣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더캣 통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이더캣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있으면 좋으냐면, 일반 컴퓨팅의 IO 카드를 차지하지 않고 이더넷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끌어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성도 굉장히 좋아요.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그 파이썬 이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내에서도 이제 그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AQ 파일럿인데, 이것도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여러분 DAQ 아시죠? 데이터 액포지션. 그 DAQ가 예전에 그냥 데이터를 받아서 뭐 컴퓨터에 던져주고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 DAQ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암이 들어갑니다. 그 암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엣지 AI화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제 소프트웨어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파이썬 통해서 이제 뭐 아이앱 개발자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아까도 말씀 뭐 노티피케이션을 만든다든지 뭐 안드로이드 폰이 됐든 뭐 아이폰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뭐 윈도우가 됐든 뭐 어떤 환경의 OS에서든 이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기본 장치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밍을 하는 거를 이제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엣지에서 이제 서버로 가는 스트리밍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걸 내가 생태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에너지 쪽, 솔라 쪽,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팜에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 그 화학기 같은 경우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온도랄지 전류랄지 그 다음에 그 가스 게이지, 압력량, 유압량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잘 서버하고 동기가 되는지도 이제 확인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너지에 많이 들어갔는데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리백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나 다른 업체들은 상당히 빠르게 이제 구현돼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또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에너지는 거의 이제 변동이 없잖아요. 플럭추에이션이 없는데, 재생에너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라 에너지, 풍력 에너지, 조류 에너지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이나 또 관리나 그걸 이제 싱크를 맞춰줍니다. 야, 지금 공장에서 어떤 라인에서 얼마만큼 쓰고 있고, 그리고 이 파워 전력을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먼트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DAQ 간단한 걸 통해서 이 전력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이제 IT, OT 통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IT도 다 저희가 그 서포트를 하고 있어서 뭐 모션이 됐든 비전이 됐든 어떤 OT나 어떤 IT를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는 이제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의 예를 들어서 실제 이게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하고, 지금 저희 회사는 디지털 트윈을 이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공장이 대만, 타이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해에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지오폴리티컬 이슈 때문에 몇몇 고객들은 메이드 인 차이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이완 공장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코스트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로 설립하는 공장이 베트남에 이제 생깁니다. 근데 이 베트남에 생기는 공장이 굉장히 빠르게 설립이 돼요.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트윈 때문이에요. 디지털 트윈을 꾸미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어의 고배다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아포지션을 잘해야 돼요. 거기서 에러가 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인사이트를 합니다. 뭐, 이게 고장이 언제 날지, 뭐, 혹은 이런 데이터에 있어서 우리 환경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조기로 예를 들게요. 바이브레이션 전류가 어느 수준에서 노말인데 이 수준을 넘어가면 어브노말이다. 그러면 어브노말이 얼마 이상 계속되면 이건 고장이 날 거다. 그럼 미리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조기를 미리 고치면 이제 기후병을 잃는 그런 이제 재난을 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프리딕션이죠. 자, 앞으로 이 속도대로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산율이 얼마나 올라가고 로스가 얼마나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인데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는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뭐 로지스틱부터 시작해서 뭐 입수 검사, 그 다음에 조립 검사, 패키징 검사, 뭐 성능 테스트 이런 것들을 쭉 했을 때 어떤 공정을 통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빨리 갔느냐, 혹은 어떻게 안전성을 보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100% 완성이 되면 이제 오토노미, 즉 완전한 자동 자율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이쯤에 머물렀죠. 대부분이 아마 다 여기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모델링하고 프리딕션을 하고 결국에 이제 완전 자동화가 되는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인더스트리 4.0의 매추리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달성한 내용인데, 이제 유니트 코스트가 20% 떨어졌고, 왜냐하면 불량률이 좀 줄어드니까 예측해서. 그 다음에 프로덕비티가 이제 30% 향상했고, OE가 20%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4 AY 오버킬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건 불량이야. 그래서 죽였던 게 클래시피케이션 불량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오버킬도 줄이고, 퍼스트 페일 일드도 99%는 이제 퍼센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된 데이터입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가 저희 이제 팩토리에 적용된 내용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이런 그 SDK, 그다음에 하드웨어 솔루션들을 적절히 잘 조합을 해서, 기존에 있는 팩토리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제 이 MES나 여러 가지 이제 ERP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걸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미는 현재 AI 그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구현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플릿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데이터가 통합이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진정한 자동화가 아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지스틱, 뭐 여기서 AMR을 할지 이런 AMR, 이 AMR들이 뭐 렉에 가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매거진에 싣고 SMT 머신에 가서 대기하고 그걸 갈아주고 하는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플릿 매니지먼트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웜코 오토놈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각 기계나 각 머신이나 AMR이나 통신 장치나 이런 걸 다 랩핑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보면 A 프로세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관리부터 시작해서 개인 보호 장치랄지 그 세이프티 디펜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디지털 펜스죠.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감시랄지 이런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육면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생산하는 컴퓨터의 그 프론트 패널이나 리어 패널을 보면서 실제로 이제 잘 구현이 됐는지 각 장치마다 잘 스크류가 박혀 있는지 IO가 잘 뚫려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저희가 생산량을 500% 정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그 누락 검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포장할 때 혹시 잘못된 액세서리가 들어갔는지 혹은 액세서리가 누락이 됐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큰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렸고 이건 저희 이제 네온 AI 카메라에다가 딜랩이라는 이제 AI 엔진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반 인더스트리얼 카메라입니다. USB 카메라. 그 다음에 이제 조립 검사입니다. 조립이 잘 되는지 마지막에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옴니버스를 사용해서 이제 이루어진 내용이고, 요거는, 보시면 여기 그 약간 좀 큰 박스 표시가 있는데 얘는 모션하고 비전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전이 보고, 이거 오케이. 그 모션 명령 내려 옆으로 움직이고 하는 것도 이제 동시에 PC 하나로 다 구현을 한 거죠. 거기 프레임 그래버하고 GPU 카드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카메라하고. 네, 그럼 이제 개인 보호 장치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물론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안전, 근로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간단하게 구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이제 그 AI, 이게 이제 일체형 카메라인데, 카메라 렌즈하고 그다음에 PC가 이제 함께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퀄컴께 들어갈 수도 있고, 뭐 NPU, 뭐 미디어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인텔 아톰 제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치하고 EBA하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만 올려놓으면 이런 기능들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지털 트윈 하려면 서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데이터를 다 통합하고 그 데이터들이 이제 뭐 해킹을 당한다든가 혹은 데이터들 로스가 없이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서버 제품들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그 저희가 만드는 마이크로레인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P5G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만은 P5G를 많이 일본도 지금 P5G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음 5G라고 해서 했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마이크로 랜이라는 기준이 나오면 이제 좀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가격이 이제 저렴합니다. 그 이음 뭐 그거보다는 오란이라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이제 전 기계하고 전 로지스틱과 AMR이나 이런 것들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이제 심리스한 AIoT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구현하고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관련된 제품들이고요. 이 제품도 이제 뭐 P5G부터 LTE나 5G 모듈을 넣어서 야외에 있더라도 서버나 공장 쪽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 회사 제품들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거고 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산업 현장이나 또 여러분들 그 개발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열린 포럼으로 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